인디언을 이주시켜서 땅을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토를 더 넓게 확장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당시 멕시코 땅이었던 텍사스입니다. 당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현재 미국의 영토인 텍사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이 광활한 지역은 원래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하나였지. 스페인이 1821년에 멕시코의 독립을 허용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사실 불모지였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걸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미국인들을 토지 무상을 이게 줘서 이주시키면 되겠구나. 미국인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조금 갔어요.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할의 멕시코 정부는 실책인 거예요.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텍사스 안으로 이주한 거예요. 그건 뭐 아무것도 없잖아. 황무지 아니에요? 이주한 건 좋은데 미국인들이 멕시코 정부의 말을 들었을까요? 텍사스가 자기 땅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멕시코 정부는 이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편하죠.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미국인들 이민 금지.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럼 텍사스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죠. 이런 이유 때문에 1835년 10월 멕시코 군이 이 텍사스인들을 무장 해제하러 오면서 텍사스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4개월 정도 되면서 이제 전쟁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텍사스 민병대가 멕시코 군의 진입을 막으려고 샌안토니오에 있는 알라모라는 교회에서 이제 결사 항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라모. 하지만 수천의 멕시코 군대가 13일간 포위 작전을 계속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멕시코 승리했겠죠. 그랬죠. 네. 텍사스 민병대 182명이 그대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야, 잠깐만 이러면 미국이 나설 명분 생기는데 이거. 바로 그거예요. 네. 또 전사자들을 장작더미 위에 놓고 태워버립니다. 네?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결집시킵니다. 이 산타아나라는 멕시코 대통령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텍사스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진격을 했습니다. 분노한 군인들이 이게 똘똘 뭉쳤기 때문에 텍사스 민병대가 쉽게 이깁니다. 민병대. 하면 이 멕시코는 무려 650명이 사망합니다. 산타아나 대통령하고 300명이 포로로 잡혀요. 포로로 잡힌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포로로 잡힌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포로들이 너무 한 사람한테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른 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조용히 해. 하지 마. 했겠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했겠지. 이게 포로들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 어떤 한 사람이 유독 존칭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잡히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위험한 것인데 그렇게 질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대통령을 워싱턴에 있는 잭슨에게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잭슨이 대통령을 산타아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한 가지 약속을 받아내는데 그게 텍사스 공화국의 독립을 약속을 받습니다. 보장을 받아요. 그리고 1845년 미국 연방이 텍사스를 합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확보한 오레건 땅은 꽤 큰 땅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운이 많이 주는데요? 근데 진짜 미국은 한 번 확장될 때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미국은 한 번 땅덩어리 얻으면 막 이만큼씩 얻고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이때 자 이렇게 미국이 계속 팽창을 해가는 모습을 불안하게 보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멕시코? 멕시코. 아직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멕시코 땅이 남아있잖아요. 미국이 텍사스를 합병한 이후에 국경에 대한 분쟁이 시작됩니다. 당시 멕시코는 텍사스 안쪽에 흐르는 누에시스 강을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더 바깥쪽에 있는, 더 아래쪽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이 양국 간의 국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입장이 다르네요. 엄청 차이죠. 만약에 멕시코 주장이 맞으면은 미국의 땅은 훨씬 줄어들고 리오그란데 땅이 만약에 국경선이 되면 미국의 땅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클 소지가 많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뭔 줄 아세요? 포로로 잡혔던 멕시코 대통령 산타아나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리오그란데 강이 텍사스 공화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미국이 숨은 속내가 있습니다. 멕시코 땅인 캘리포니아까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멕시코 정부에게 2,500만 달러 줄 테니 팔아. 크리스티안 씨, 팔겠어요? 안 팔죠. 안 팔죠. 일단 안 팔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멕시코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멕시칸들은 정확히 1년 9개월, 근 2년 동안 버티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티가 미군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서 1848년 2월 미국과 멕시코는 평화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주를 넘겨받게 돼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결국 텍사스도 멕시코 땅이었는데 텍사스 공화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국 영토가 되고 여기는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영토가 됩니다. 그럼 멕시코가 진짜 넓었었네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그 지역 이름만 봐도 다 스페인어잖아요.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칼리포니아였고 거기 뉴멕시코라는 지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 이제 멕시코였다는 뜻이잖아요. 캘리포니아 도시들 다 스페인어예요. 샌호세,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산호세. 산디에고, 텍사스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아, 샌디에고. 사실 그 저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도 엄청났을 텐데 그렇죠. 좀 많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텍사스 쪽에서 나중에 석유를 발견하고 그거는 이제 실제로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어요. 거의 그 경제 뭐 40% 정도의 그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만약에 멕시코 땅이었을 때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가 가졌으면
지금 멕시코의 모습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크리스 씨, 미국 영토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넓어지지 않나요? 계속 넓어져요. 일단 본토는 여기까지고요. 알래스카 가기 위해 알래스카도 있잖아요. 맞네. 그거는 러시아로부터 사게 됐고요. 미국 영토 됐어요. 네. 원래 영국 러시아랑 라이벌이에요. 그때 러시아 크림 전쟁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 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영국한테 맥을 바에 우리 미국한테 좀 팔아보자. 그래서 팔아 넘기면서 그래. 미국 영토 됐어요. 네. 근데 기왕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 알래스카 매입을 흥정했던 사람이 당시 국무장관 수워드라는 국무장관인데 미국 의회에서 난리 납니다. 그 아이스 덩어리를 사서 뭐해? 아이스박스. 그 아이스박스를 사서 뭐해? 쓸모없다. 너 미쳤어? 근데 수워드는 알고 보니까. 미국의 운명에서는 틀림없이 알래스카는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운명이 태평양으로 가고 있다. 기회가 왔을 때 사야 된다. 진짜 그래서 땅을 잘 본다. 사실 수워드는 역사학자들이 50년, 100년 이상을 내다봤던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지만 밀어붙인 거예요. 결국은 미국의 최고의 국무장관의 반열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알래스카를 샀잖아요. 하와이도 원래 다른 국가였어요. 독립국가였는데 거기 선교사들 가고 거기도 우리 미국이랑 합병하자 이렇게 목소리 내서 거기다 조약해가지고 미국 영토 됐어요. 네. 알래스카랑 하와이 영토 된 다음에 그 20세기 중반에 아예 주가 돼가지고 하와이는 50번째 주고 알래스카는 49번째고요. 그래서 미국이 부동산을 잘하네. 잘했나 봐요. 이때 미국인들은 땅을 개척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미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을 깊이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나타내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유명한 명백한 운명이라는 그림이에요. 정확히 그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 이건 1845년에 이 뉴욕의 한 저널리스트가 처음으로 썼던 용어예요. 그래서 미국인은 명백한 운명을 타고 났다. 하나님이 주신 대륙을 온전히 뒤덮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다. 저 오른쪽에는 대서양, 왼쪽은 태평양, 그리고 로키 산맥 보이죠, 왼쪽에. 그래서 여신이 서부로 이제 이끌고 가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을 보면은 혼자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 단위로 그룹으로 갑니다. 그러네. 그렇죠? 이렇게 농기구를 들고 가죠. 무슨 얘기냐면 정복과 정착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국가들이 정복은 했지만 정착했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가서 정착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명백한 운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서부로 개척하는 게, 그래서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자유를 확장시키고 기독교를 팽창시키는 게 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자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사상이 미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부 개척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아주 중요한 사상적 뿌리입니다.